아나운서 박소현이었습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현입니다. 바람 끝이 은근히 매섭죠. 오후 들면서 기온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번 추위가 주말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모두가 따뜻한 실내를 향하게 되는 계절. 문득 동물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날까 궁금했는데 마침 이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몸을 잔뜩 웅크린 채 겨울잠을 곤히 자는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부지런히 준비했던지 이 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낙엽이랑 새, 깃털 이런 게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숲속 어딘가에 알고 보면 이렇게 생명 있는 것들이 저마다의 버티기 전략으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버티는 게 최고의 겨울나기 전략 같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도 주말까지 좀 춥다고 하니까 좀 더 단단히 버텨보기로 하죠. 자, 오늘 퀴즈는 겨울잠을 자는 또 다른 동물과 관련된 문제예요. 최근 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리산 등에서 살고 있는 이 동물이 이미 겨울잠에 빠져들었거나 잠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동물들에게 붙여놓은 위치 추적기 신호를 쫓아서 알아낸 건데 이 동물은 이 곰과의 포유동물입니다.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은 다섯음절입니다. 힌트 계속 드릴게요. 다섯음절이고 이미 제가 문제 내드리면서 이 정답의 네 음절이 나왔습니다. 앞 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는 곰. 네. 아시겠죠? 다섯음절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답과 함께 또 여러분의 겨울나기 전략은 어떤지 그 내용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년에 자동차 보험료가 3.8% 안팎으로 오를 전망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험업계 쪽에서는 평균 5% 내외 인상을 좀 요구를 해왔는데요. 네. 최근에 금융당국이 각 손해보험사에 향후 자동차 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내년 보험료 결정에 반영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예.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대략 한 1.2%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5%에서 1.2%를 빼게 되면 대략 한 3.8%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온 수치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별로는 좀 이제 차이가 있어서 인상폭이 대략 3.5 내지 3.9%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험개발원도 각 보험사가 의뢰한 보험료율 검증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이제 회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회신 결과를 이제 받는 대로 각 보험사가 인상된 요율을 전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 초에 책임 개시일이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이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제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이 은행 쪽에서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 내역을 등기 우편으로 지금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객 입장에서는 종이 서류로 이제 받아야 되는 것도 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 누가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금융거래 정보 상세 내역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제 개시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개인 정보를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별도의 확인 절차를 이제 마쳐야 하기 때문에 훨씬 좀 안전성을 좀 이제 보완은 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노약자를 비롯해서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처럼 예. 등기우편으로 통보를 할 예정이라 그러고요. 예. 우선은 인사혁신처하고 예금보험공사 두 개 기관이 이제 일단 서비스를 실시를 시범적으로. 하고요. 예. 예, 향후에 관세청을 비롯한 이제 나머지 기관들로 확대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글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 안내 표지판이 이게 그림형으로 바뀌게 된다면서요? 내년 말까지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보면 안내 대상, 그다음에 크기, 설치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니다가 보면 좀 약간 좀 혼돈이 오기도 하고, 약간 보기에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좀 이제 불편했던 그런 점들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밝혔는데, 주변 관광지 안내 강화, 그리고 안내 표지 판독성 향상 차원에서 그림형 관광지 안내 표지 설치를 이제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훨씬 더 눈에 띄고 와닿겠네요.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사진으로 나온 걸 봤는데요. 예. 훨씬 한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네. 아마 좀 뉴스 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림이 올라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림형 안내 표지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선은 시범적으로 영동고속도로 12개 지점에 이걸 일단 도입을 한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9곳의 이제 관광시설을 그림형으로 안내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일단은 이제 진행을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을 보고 미비점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내년 말까지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그림형 표지를 이제 구축한다. 이런 네.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문화유산 같은 곳에 등재되어 있는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뭐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예. 관측입니다. 관광지 안내를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그림 표지판을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된 생활 폐기물이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50%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 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이 가장 많았다고요. 예, 양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 4차 협의회가 지난 2015년에 생활 폐기물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시도 지난해 이것에 근거해서 이 생활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생활 폐기물이 이제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인천 녹색연합이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올해 들어서 11월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이 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생활 폐기물이 모두 72만 5천여 톤이었다는 거고요. 네. 이게 2015년 대비 56.1%나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수도권 매립지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도 지금 어긴 거고, 인천시가 공언한 것도 지금 이제 물거품이 돼버린 거고, 지금 네. 상황이 그런 거고요. 지역별로는 역시 서울에서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해서 31만 3천여 톤 정도 발생했고, 네. 인천이 이제 11만 9천여 톤 발생하긴 했는데, 증가율로는 인천에서 가장 많이 이게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네. 2015년 대비해서 106.7%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인천시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경전선 광주에서 순천 간 전철화 사업이 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재조사에 통과하면서 오는 2027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 부산 부전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2시간 24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전선 광주 순천 전철화 사업인 거고요. 이게 예. 이제 광주에서 순천까지 총 연장 122km 구간의 선형을 이제 개량을 하고 또 전철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된 거고요. 이 구간이 사실은 경전선 구간 중에서도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이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된 바가 없는 굉장히 노후 노선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목포에서 광주 송정역 경유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무궁화호가 하루 한 차례 운행만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뭐 완전한 그 고속철도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준고속철도망이 다 좀 완성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광주에서 부산까지 현재 5시간 42분 걸리고 있는데 예. 이게 2시간 24분으로 그러니까 무려 3시간 18분이나 단축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2027년경 완공이 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영호남 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상주 영천 고속도로 이 연쇄 추돌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계속 원인을 찾고 있는데 뭐 최근에 나온 수사 속보 있습니까? 네, 오늘 원인이 어느 정도 좀 규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중간에 뭐 승용차 한 대가 사고 직전에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문의 그 차량. 승용차가 예. 혹시 사고 원인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예. 경북지방경찰청하고 군위경찰서 쪽에서 쭉 조사를 해본 결과 이번 사고는 그 승용차 한 대가 한 200m 이상 미끄러졌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은 상태로 가다가 네. 중앙분리대를 충돌을 했고 그러면서 갓길에 서 있던 중에 다른 승용차가 1분 후에 와서 부딪히면서 예. 연쇄적으로 주주족 이렇게 발생했다는 거고요. 예. 이제 최근에 알려진 사고 발생한 15분 전쯤에 사고 지점에서 한 40 내지 50m 앞에서 비상등 켜고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었던 그 차량 경우에는 네. 중앙분리대하고 갓대를 잇따라 충돌한 뒤에 잠시 멈춰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는 나중에 이제 그 갓길로 이동해서 견인차를 기다렸고 오후에 이제 차가 옮겨진 그런 상황이고 경찰 일단 조사 결과는 이 승용차하고 연쇄 추돌 사고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그래요. 이렇게 지금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오늘은 겨울잠을 자는 동물과 관련된 문제 함께 풀고 있습니다. 지리산 등지에서 살고 있는 이 동물 이미 겨울잠에 빠져들었거나 잠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에 한번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하고 또 끝날 때쯤 정답과 함께 이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먼저 살펴볼까요? 민경희 씨, 어머니가 보내신 배추로 겨울나기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김장 다 끝내셨군요. 1390님, 동해 시내 전 구간 교통 흐름 아주 좋다고 무사고 인증한다고 교통 상황을 또 전해주셨네요. 3074님은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되다 보니 특별한 겨울나기 준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아파트 안에서도 실내 온도 적당하게 해놓고 내복 입고 지내면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어 좋습니다. 1651님, 저도 겨울잠에 들고 싶어요. 가게 손님은 없고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내년에 모두 대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네요. 2682님, 강원도 정선군 열양면 아우라지? 예, 사연은요. 이곳에 사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지금 뭘 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겨울나기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7782님, 겨울나기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게 최고죠 라고 하셨습니다. 9394님, 묵은지와 돼지고기 듬뿍 넣고 끓인 김치찌개 자주 먹는 게 겨울나기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도 이렇게 힌트를 주셨네요. 자, 이런 사연과 함께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오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바로 화면이 뜨고요. 또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곳에 정답과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다시 한번 내달라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돼요. 곰과의 포유 동물로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힌트 더 드리면 5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 네, 무슨 곰일까요? 곰과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죠. 춘천으로 먼저 가봅니다. 김미주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춘천 지금 날씨는 어떻습니까? 오늘은 구름이 꽤 많고요.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서 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온은 혹시 받아오셨습니까? 지금은 영상 1도로 알고 있습니다. 1도가량?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그 전에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혹시 춘천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왜 갑자기? 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질문 하시는 거 보니까. 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춘천은 주민들에게는 평범한 생활터전이지만 타지인들에게는 색다른 곳인데요. 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11월 춘천에서는 춘천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2달 동안 춘천살이에 도전한 분들인데요. 네. 바로 브리즈 바이 춘천 프로젝트입니다. 브리즈 바이 춘천은 함께와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청년이 가진 부담감과 호기심을 지역 청년 및 활동가와 함께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온몸으로 지역 경험을 해보면서 해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면서 살아보고 춘천을 새로운 시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건 춘천 내 청년 유출 현상을 막고 타지 청년 유입을 위해서인데요. 예. 2019 청년 지역 정착 프로젝트이면서 청년 소프트 랜딩 강원이라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브리즈 바이 춘천. 뭐 해석을 하자면 춘천의 뭐 산들바람과 함께 좀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서류와 대면 심사를 거쳐 21세부터 39세 사이 총 8명이 선발이 되는데요. 네. 이들은 나이, 직업, 사는 곳은 모두 달랐지만 청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춘천에 살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정해진 임무도 수행하면서 2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서 꾸준히 참여하는 과제가 주어졌고요. 평소 경험해보기 어려운 체험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춘천만의 콘텐츠를 담은 4가지의 프로젝트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역을 경험하고 느끼며 직접 변화를 통해 춘천의 새로운 산들바람을 불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예. 예를 들면 여관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것부터 농촌 체험, 뮤지션 라이프 경험하기 등등 다양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체험도 그렇고 필수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로 웨이스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제로 웨이스트, 낭비가 없이 쓰레기가 될 뻔한 재료들을 재활용하는 건데요. 관련 강연과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스토어에 들어갈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었고요. 인테리어부터 하나하나 다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참가자들의 반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춘천은 젊은이들이 많이 없다고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핵심적인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초록색이 떠올라요. 되게 새싹 봄, 뭐가 움트는 그런 이미지가 계속 생각나는데 다양한 친구들도 만나고 새로운 생각들이 이렇게 제 안에서 자라나고 춘천의 문화를 즐기면서 낭만이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2, 3주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조금 직면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올 거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같이 참여하는 분들이랑 같이 헤쳐나갈 거고, 끝까지 함께 할 거고, 그만큼 정말 소중하고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쌓으실 거예요. 브리즈바이 춘천 즐겁게 잘 놀다 갑니다. 네, 이 젊음, 혁신, 아이디어, 낭만 이런 단어들이 떠올려지는데 이 추억과 또 유익한 이런 경험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수료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웰컴 키트부터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자전거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참여 청년들과 자유로운 네트워크를 진행할 수 있도록 1일 1식을 제공하기도 했고요. 또 본인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로컬 기업과
지역과 함께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행사나 클래스 등 다양한 정보들도 제공했습니다. 소개 쭉 들어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정성도 많이 기울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센터와 각 기업 대표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청년들의 시간에 맞춰 회의 시간을 잡고 프로젝트 기획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특히 제로 웨이스트 참여 청년들은 전시를 진행하면서 밤 12시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브리즈바이 춘천이라는 프로젝트에는 참여 청년들과 기업 대표 그리고 춘천시 사회혁신센터 분들의 노력이 하나로 뭉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사회혁신센터 관계자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1기를 운영하면서 세웠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청년들이 브리즈바이 춘천에 참여한 청년들이 춘천이라는 지역도 청년들이 살기 좋은 곳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하나랑 이 안에서 로컬 기업이나 단체들과 함께 비빌 언덕, 청년들이 비빌 언덕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11개의 기업이랑 단체가 같이 끼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굉장히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고 청년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왔을 때 충분히 지원해줄 의향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0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단체가 들어와서 새로운 또 네트워크가 생겨서 청년들이 비빌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을 또다시 만들어주는 게 새로운 목표이고 바람입니다. 많이 와주세요. 와닿네요. 청년들이 비빌 언덕을 제공한다. 이 주변의 젊은이들 좀 가서 경험해보라고 저도 권하고 싶은데 이것 외에 또 이 춘천시에서 비슷한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네, 기존에도 일자리나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이 있는데요. 예. 타지 청년이나 춘천 소재 대학생들이 춘천으로 주소 이전을 했을 때 8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즈바이 춘천 프로젝트가 내년에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2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춘천은 인구가 30만 명이 되지 않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춘천의 사람들은 춘천에서의 삶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도 혹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면 아름다운 도시 춘천에서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들바람이 부는 작지만 큰 도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강원도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미주 리포터 춘천을 이렇게 또 잘 홍보할 수가 있군요. 산들바람이 부는 작지만 큰 도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예. 브리즈바이 춘천이라는 프로젝트. 다 좋은데 아쉬운 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모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것이 아나운서 입장에 조금 아쉽네요. 순수한 우리말로 바꿀 게 뭐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정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예, 지금 순천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순천 날씨는 포근한 편입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커서 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것 아침 같습니다. 저녁으로는 꽤 쌀쌀하겠죠. 지금 낮 기온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은 생명의 땅 순천만 습지를 찾아준 철새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순천만 습지는 훼손되지 않은 갈대군락과 광활한 갯벌로 겨울철마다 70여 종 약 5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고요. 네. 전 세계 습지 가운데서도 희귀종 조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반가운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겨울 철새 탐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습지 안내인 강나루 선생님이 들려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겨울 철새 탐조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이제 1박 2일 동안에 우리 가족 단위로 신청한 친구들하고 같이 순천만의 겨울 철새를 탐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순천의 대표적인 새인 흑두루미, 그 외에 이제 기러기 종류, 오리 종류도 10종 이상이 되고요. 또 맹금류들하게 해가지고 다른 새들이나 쥐들을 잡아먹는 말똥가리, 잿빛개구리매 등등 어떤 새들이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궁금해요. 그 노래 앉아있는 저 큰 고니들요. 이거 보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러죠. 큰 고인들은 주로 하천에 갯벌에서 지내고 거기서 먹이 활동하는데 농경지에 와서 지금 먹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날개짓 한다. 저는 고니가 너무 예뻤어요. 날개짓 하는 거 봤는데 와, 그 정말 스완이라는 그 이름이 너무 어울릴 정도로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고니는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다고 하니까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네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기도 하고 좀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권해보고 싶어요. 이런 경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올겨울에는 어떤 철새들이 올지 그걸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마음도 즐거울 것 같은데 순천만 습지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한 새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순천만 습지에는 36종의 희귀 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운이 좋으면 1박 2일의 탐조 프로그램 동안 15종에서 20종에 달하는 희귀 조류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순천의 상징인 흑두루미를 비롯해서 검은머리 갈매기, 저어새, 노란부리 백로 등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가진 희귀종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네. 저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탐조에 참여했는데도 네. 큰 고니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좋은 구경 하셨겠는데 네. 그 큰 고니가 우리가 흔히 아는 백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백조에 대해서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로 야생에서 백조를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쩜 그렇게 새하얗고 고고한지 백조가 우아함의 상징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보호받고 있는 큰 고니는 순천만의 철새들 중에서도 귀한 손님으로 꼽힙니다. 그래요. 이 많은 개체수가 찾아왔던 2014년에도 170마리 정도만 확인됐고요. 요즘은 조금 더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네. 이 큰 고니 외에도 순천만 습지를 가득 수놓은 도요새떼와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등을 만날 수 있어서 드넓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 큰 고니 몇 마리 정도 보셨어요? 저는 한 8마리가 모여있는 걸 봤어요.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새들이 천국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 흑두루미가 순천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흑두루미는 2007년에 순천의 시조로 지정됐는데요. 1996년에는 순천만에서 70여 마리만 관찰되던 이 흑두루미가 순천만 보전 사업을 통해서 매년 그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최근 5년간은 흑두루미 월동 개체 수가 2배를 뛰어넘어서 올해는 3,000마리에 이르는 아이고. 흑두루미가 순천만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관이겠네요, 정말. 네, 이렇게 흑두루미들이 점차 많아져서 그런지 저도 탐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흑두루미 가족을 만났습니다. 네. 이 겨울에 흑두루미는 암수와 어린 새 2마리가 가족을 형성해서 생활하는데 딱 그런 형태를 가진 4마리의 흑두루미 가족이었어요. 네.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저 4마리가요. 자세히 보면 거기에 4마리 중에 깃털이 황갈색인 친구가 있어요.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2번째, 3번째가 머리하고 목의 깃털이 하얀색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어린애들입니다. 양쪽에 있는 둘이가 엄마 아빠예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 한번 들여다봅니다. 이제 보여요? 네, 두 명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 2명, 한 명이. 예, 이 아들은 새끼들 다 잃은 겁니다. 예, 어른들만 둘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한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어디서 나올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앉을까 하고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점차 순천만에서 하룻밤 내지 이틀밤 자고 간 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작년에 같은 경우는 거의 2,500마리까지 하룻밤을 자고 가고 위에 낙동강에서는 관찰이 거의 안 돼버리고. 이 4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모습인데 네. 글쎄 2마리는 왜 2마리일까? 그 아이 말로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짝짓기가 안 돼서 그런 건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들의 수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라고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순천만의 생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한편으로는 낙동강 유역을 찾는 흑두루미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낙동강 유역은 약 3,000여 마리의 흑두루미들이 찾아올 정도로 많은 흑두루미를 볼 수 있었는데 네. 2012년부터 그 개체 수가 크게 급감해서 현재는 거의 관찰이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 원인으로는 4대강 개발로 낙동강 주변의 습지가 줄어든 것이 지목되고 있는데 그래요. 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 4대강 개발로
이 낙동강 주변에서 이제 점차 보기 힘들었던 흑두루미들 갈 곳을 잃을 뻔했는데 이렇게 순천만이 또 생태가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몰려오니까 보기 좋습니다. 네, 이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순천만의 아름다운 생태 그리고 철새들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겨울철새 탐조 체험은 3월 말까지 계속되고요. 네. 일몰을 감상하고 새벽 탐조까지 할 수 있는 1박 2일 프로그램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1일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 순천만의 진객인 흑두루미와 수많은 희귀조류들을 볼 수 있는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이정경 리포터였습니다. 방학 아이를 시작하면 이곳에 한번 데려가서 이 새들 한번 구경시켜주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3시 35분이나 됐네요, 벌써. 아이고. 퀴즈 여러분과 함께 풀고 있는데요. 먼저 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470님. 지리산 아랫마을 전남 구례에서 보냅니다. 지리산 설경이 기다려지는 요즘이라고 하시면서 처음 문자 주셨고 0984님은 추운 겨울밤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대리기사입니다. 손님을 30분씩 기다릴 때 몸도 마음도 춥지만 술 취한 손님 안전하게 귀가시킬 때 보람을 느끼면서 겨울 한파 이겨내고 있죠. 라고 하셨고 2046님 이 겨울잠 자는 동물들처럼 사람도 겨울잠을 잔다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니 방학도 없고 매일 쉼없는 일상이 힘이 들다 보니 겨울잠도 부러워지네요. 겨울잠 잘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자면 좋을까요? 한 일주일? 일주일 그냥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만 자면 어떨까? 예. 어쨌든 사람이 뭐 겨울잠을 얼마나 타면 또 얼마나 자겠습니까? 자, 일단 선물 받으신 분들은요. 5470, 0984, 4273 이렇게 세 분께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는요. 지리산 등에서 살고 있는 이 동물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앞가슴에 반달 모양의 하얀 V자형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5음절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커피 쿠폰 남아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리죠. 기상청 송소진 씨. 어제보다 추워지면서 지금 기온이 서울 2.8도, 대구 7.4도 등으로 어제 이 시각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찬바람이 조금 강하게 부는 지역은 체감온도가 더 낮아서 서울 등 중부 일부 내륙 지역의 체감온도는 지금 영하권입니다. 주말까지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져 춥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데 밤 사이에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도, 전라북도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는데 기온이 낮아 눈으로 오는 곳은 1cm 안팎이 쌓일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밤사이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을 보이며 공기는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대구 쪽 안동 휴게소 2차로에 낙하물이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쪽은 장수분기점인데요. 오동터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화성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2km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작업 여파로 북천안 나들목에서 7km가량 밀리고요. 이후로는 서울 쪽 기흥에서 수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은 시흥에서 송내와 개항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밀립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은 작업 여파로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 심하고요. 이후로는 난지나들목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고 내년에 민간 부문 100조 원 투자 등을 통해 투자와 내수를 살려 경기 반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를 넘어 걸레가 돼가고 있다며 맹비난하는 자유한국당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른바 위성정당을 설립하겠다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 취업자 수는 방문 취업 감소,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13.8%포인트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네, 오늘은 충청타임스 연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청주시의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오늘은 청주시의회가 요즘 예산을 심의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예산안 중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이 축제가 있는데요. 네. 관련 사업을 매년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아하. 지역 축제와 더불어 이 국제 교류 행사가 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전액 삭감입니까? 네, 지금 예. 전액 삭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2년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한번 문화교류를 추진해보자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네. 3개국이 한 도시씩 선정해서 축제를 여는 거죠. 네. 문화 행사를 열고 있는데 사실 예술가와 청소년 교류를 추진하고 있던 이 사업이 청주시에서도 2015년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중국의 칭다오와 일본의 나카츠시가 같이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는 이 예산 모두 전액 삭감이 4억 3천만 원인데 전액 삭감하면서 이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이 사업을 뭐 추진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인데 네. 한중일 세 나라가 함께하는 국제 행사라고 하면은 이것도 지속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청주시 의회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궁금한데요. 네,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아주 이 행사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아, 왜요? 우선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저조했고요. 네. 또 한중일 교류 사업이 효과가 낮다라는 지적이었어요. 예. 또 행사의 명성을 잊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초라한 지역 축제로 전락했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배경에는 콘텐츠 부족이기도 하고 네. 최근 중국과의 어떤 사드 이후로 굉장히 안 좋아진 냉랭한 분위기 관광객도 많이 줄고 그렇죠.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반일 감정도 좀 또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행사의 개최 여부가 과연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축제로 이 전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라는 게 참 아픈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지역마다 축제가 참 많잖아요. 뭐 그 가운데 그렇죠. 운영이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비슷비슷한 축제가 많다. 그래서 변별력이 네. 없다는 평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관련된 축제 기획이 얼마나 탄탄한지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동아시아 문화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우선 지자체 문제예요. 우리 청주시가 한중일 이 문화 도시를 하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젓가락이었었어요. 그래서 젓가락 페스티벌도 열고 예. 또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젓가락 문화에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이 주제로 한번 추진해보자 해서 추진했어요. 관련된 뭐 굉장히, 음식 문화랄까 이런 것도 많이 소개를 했겠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생명문화까지 이어지면서 한국의 문화 아이콘으로 굉장히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젓가락을 살리지 못하고 기획사업으로 그치고 마는 어허. 이런 문화적 기획력이 좀 부족한 것도 지역 축제의 한계였던 것을 예. 드러낸 셈이죠. 기획력이 부족한 청주시의 문제도 있고 또 네.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 도시를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당해년도는 괜찮아요. 청주시가 2015년도에 이 행사를 치렀으니까요. 네. 근데 이후 2016년부터는 지자체 몫으로 고스란히 남습니다. 예산이나 교류의 몫이 다 지자체다 보니까 예. 일단 관심이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도시를 선정하니까 그렇죠. 선정되는 그 해에 그 지역은 예산이 좀 배정이 돼도
그렇죠. 그게 끝이군요. 또 다른 도시로 가게 되는군요, 이게. 다른 도시로 계속 순회하면서 문제는 아하. 계속 지료 사업이나 계속 해왔던 그 나카타시, 뭐 칭다오시와는 교륜이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 네, 지자체 관심이 없어지면서 서로의 교류 사업도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아하. 이런 문제에서 문체부에서는 좀 방치하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매년 지금 선정된 도시만 해도 7곳이거든요. 예. 처음에는 이 도시 간의 네트워크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네. 현재로서는 그냥 행사 치르고 끝내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게요. 그 해만 반짝하고 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선정만 하고 지속적인 교류에는 책임지지 않는 정보를 탓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지자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까? 뭐 사실 예산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5억 원 정도가 전액 삭감된 거니까요. 예.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굉장히 우선으로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일단 손이 떼전 상태에다가 지자체까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한두 명이 담당자가 와서 행사를 치르고 가는 게 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가 뭐 해마다 알차져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러네요. 예. 예산만 낭비한다. 낭비하는 셈이죠. 예.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문화가 산업이 되면서 무분별한 축제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청주시는 어떻습니까? 청주시도 사실 올 가을에는 거의 매일이 축제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해마다 대두되는 게 뭐 집중과 선택해야 된다, 개최 시기를 좀 분산해보자 이런 게 매년 화두인데요. 네. 사실 주최 측 입장에선 가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도 살리지 못하고 또 비슷한 축제가 전국에서 열리다 보니 네. 청주로 사실 발길을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축제가 아이디어 부재, 콘텐츠 부재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그런 면에서 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같은 이 사업도 이제 연속 사업이다 보니까 뭔가 이 지역하고 도시하고 네트워크 연결해서 좀 잘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앞서 그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다시 또 부활될 수도 있는지 어떻습니까? 여지가 좀 있나요? 네, 본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예. 뭐 50대 50이다라는 뭐 이렇게 점치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부활되느냐 안 부활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번 계기로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축제에 대한 네. 방향과 운영 방식을 좀 고민해봐야 될 맞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예. 이 참신한 기획력도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청타임즈 연지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도 박광일 역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매주 고정에 얽힌 역사 이야기 기대되는 시간인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 날씨는 춥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씩 연말 분위기가 나고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빛이 많은 도심 저녁을 맞아요. 산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도심 산책을 할 때 여기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소소한 역사 이야기와 더불어서 살펴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멀지 않은 도심을 예. 살펴보겠습니다. 도심 불빛이 많은 곳에서 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좀 되새겨 본다 의미가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볼까요? 네, 그 장소는 바로 이제 소격동 그리고 이제 삼청동 일대인데요. 예. 소격동이라 그러면은 이제 답사 다니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동네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2015년에 서태지하고 노래가 아이유가 있었죠. 예. 이 제목으로 노래를 만든 덕분에 비교적 젊은 분들도 조금은 알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소격동이라는 동네가
그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풀어주세요. 소격동의 유래. 네네. 이 소격동과 관련해서 조선시대 중종 때로 좀 올라가 봐야 되는데 네. 중종하고 조광조가 어떤 관청의 폐지를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네. 상소문만 해도 200통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허. 그 관청이 바로 소격서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 소격서라고 하는 관청을 놓고 왜 그렇게 이제 다툼을 벌였냐면 이게 이제 도교 의식을 지내던 관청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청, 태청, 옥청이라고 하는 어떤 삼청 전에 어떤 제사를 지내는 그런 관청인데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하는 관리들을 도류,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보통 도사 이렇게 불렀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광조가 보기에는 성리학의 나라에서 도교, 도사 네. 이런 게 웬 말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 소격서가 있던 장소가 바로 소격동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이제 조광조는 이걸 없애자고 했는데 네. 중종은 이제 조금 더 두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중종이 보기에는 예. 이게 그렇게 급한 국정개혁 과제가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소격서 같은 관청을 폐지하는 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제 이 소격서 폐지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중종 느낌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조광조한테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게 싫었군요. 네, 그런 느낌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소격서가 세종대왕 때 성종 때도 있었는데 이걸 없애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 세종과 성종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의 안녕을 비는 건데 그게 네. 도교면 어떻고 성리학이면 어떻고 나라만 잘 되면 됐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서로 이제 의견이 맞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근데 소격서가 폐지가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사대부들이 볼 때는 조광조의 의견이 이제 조금 더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리학의 나라에서 도교와 관련된 사원이 국가 관청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네. 것도 있지만 뜻밖의 어떤 의견도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 하는 건데 왕인 조선에서 이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또 예법 논쟁 이런 것까지 벌어지게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조광조와 신진사대부들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을 거고 그 예. 사이에 이제 간신이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묘사화라고 하는 일종의 친위 쿠데타 형식의 네. 사화가 일어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광조는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서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심이 됐던 관청이 바로 있던 소격서가 네, 이제 지금의 소격동. 네네 맞습니다. 예. 아유 이런 역사 얘기를 듣는 게 참 재밌어요. 저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동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격동이라고 하면은 아마 택시 기사님께 말씀을 드려도 못 찾아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조금 큰 동네,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행정동명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태청, 상청, 옥청이라고 하는 게 삼청전이니까 예. 이 삼청전이 있던 동네를 또 다른 말로 가리킬 수 있는 동네 이름이 있겠죠. 삼청동. 맞습니다. 이게 바로 유래가 또 삼청동이에요. 그거군요. 삼청. 네. 그래서 실제로 소격서 관청이 있었다고 알려지는 표지석이 있는데 네. 그 표지석이 그 파출소, 그러니까 삼청지구대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영역이 다 사실은 뭐 이제 소격서 또는 어떤 그런 내력을 갖고 있던 관청들이 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 이 소격동과 삼청동에 바로 이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네. 소격서가 없으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표지석 하나 보러 가야 되나 하는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간 김에 좀 둘러볼 만한 데가 있어야죠. 거기서 바로 한 예. 200m 떨어진 곳에 네. 예전에 경기고등학교가 있었고 그 경기고등학교 건물을 도서관으로 쓰는 곳이 있잖아요. 정독도서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거기서 공부했어. 바로 접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거기 멀리까지 와서 사설 네. 독서실이 좀 비싸서 여기는 이제 거의 맞아요. 무료에 가까워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와서 이제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리 맞기 위해서 너무 일찍 가서 전 하루 종일 졸다가 왔어요. 저도 비슷했던 것 네, 같습니다. 왠지 여기만 가면 잠이 오더라고요.
정독도서관이 있고. 네, 예. 근데 그 정독도서관은 사실 이제 구경거리는 아니어서 그 네. 옆에 보면은 서울시 교육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70년대, 80년대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뭐 교실을 재현해 놓는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교복을 입어본다거나 하는 체험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와서 갔는데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거기 갔더니 마침 서울 시내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학교 배지들을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배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찾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중학교 있는 곳에 또 제가 나왔던 휘경중학교, 네. 그다음에 이제 대원고등학교 그런 아하. 배지 보면서 오래전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네. 이 학교 표시가 바로 아빠가 아. 다녔던 학교 표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네. 그 소격동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도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장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예. 아마 이제 그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국군 통합병원 또는 아니면 국군 기무사령부 이런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과천에 있는 이제 현대미술관의 분관이 네. 이제 서울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옆에 경복궁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 건물 높이가 12m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미술관이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전시할 수 있는 벽의 높이가 막 10m, 15m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처음에 설계를 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는데 뜻밖의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어허. 외관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네. 네. 그 밑으로 한 30m를 파서 지하를 아주 예, 넓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의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거나 네. 또 표현하는데 거의 이제 그 제한이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미술관을 평가하는데 뜻밖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겸손한 미술관이다. 겸손한 미술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 건축물들이 굉장히 겉으로 화려하고 번쩍이고 규모도 큰데 네. 여기는 한 몇십 년 전 건물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은 이제 아주 알차고. 네, 내용은 예. 이제 알차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과 여러 가지 공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네. 또 예전에 여기가 바로 종친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왕실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던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도 멀리 가 있던 걸 다시 가져와서 옛 역사성도 살렸고 예. 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예. 겨울에 이렇게 저녁 산책을 할 때는 추운데 네. 이런 실내 공간들과 실외 공간을 적절하게 이제 어울린다면은 역사 공부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즐거운 겨울 나들이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격동입니다. 바로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반달가슴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문자도 많이 들어왔어요. 8555 쓰시는 분. 추위를 너무 싫어하는 저는 내복을 2개씩 입어볼까 고민 중이라면서 이 겨울나기 전략 보내오셨고요. 자,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해드리죠. 9924, 8541, 8553 이렇게 세 분 또 포함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자, 라디오 전국 1주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3시 5분 잊지 마세요.